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실험계법의 제8광은 난계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공공 주제입니다. 난계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적혜를 찾기 위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난계법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8강의 첫 번째 주제는 난계법의 특징과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난계법은 1모수 1변량의 실험으로 피셔에 의해서 처음으로 진행되었고요. 이 피셔의 실험계획법이 실험계획의 유래가 됩니다. 실제로 이 피셔가 한 실험은 농사실험에서 종자실험을 한 것이었는데요. 일단 이 객관시험 문제에서 피셔, 농사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난계법입니다. 그래서 논, 밭, 콩, 이런 거 관련된 게 나오면은, 이거 난계법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틀린 게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실험계획법 자체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료인 실험에서 유래가 됩니다. 일료인 실험에서 토지를 랜덤으로 돌릴 수 없다 보니까, 국리 끝에 토지를 층별을 해가지고 토지별로 랜덤을 돌리는 층화 랜덤이라는 관점에서 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료인 실험에서 진일보된 그러한 방법으로 실험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계법 시험은 일반적인 완전 랜덤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완전 랜덤화된 일료인 실험보다도 정도가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실험계획법의 원칙에서 블록화의 원칙 기억나십니까? 블록화를 하게 되면 블록 내 환경을 균일하게 해서 블록 내입니다. 블록 내의 환경을 균일하게 해서 정도 높은 오차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은 사실은 오차 분산을 두 개로 분할하는 거예요. 시그마 E 제곱과 어떠한 급감 요인, 여기서 이제 변량 요인이 되는데요. 환경 요인을 지칭해서 변화를 시키는 거죠. 대개가 땅이라든지 시간에 관한 변동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급감 변동의 내용을 구분해서 봄으로써 얘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 기본적으로 값이 좀 크겠죠? 얘를 분리해내면 이 값은 작아지죠. 그래서 이것이 작아지기 때문에 정도가 무수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기본적으로 이 값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이 값은 유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건 오차량에 풀링을 합니다. 오차량에 풀링하면 기본적으로 일료인 실험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처음부터 랜덤 실험에서 일료인 실험을 하면 되지. 어차피 풀링할 걸 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 층화 랜덤이에요. 전체를 랜덤으로 돌리는 것보다도 소규모로 랜덤을 돌리는 것은 실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실험도 쉽게 하고 결과도 편하게 뽑는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계법 실험을 하는 거예요. 랜덤을 못 돌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층화 랜덤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완전 랜덤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층화 자체를 요인으로 봤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처리별 반복수는 동일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처리가 그 옛날 문제들인데요. 이게 수준이란 뜻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수준으로 나오는데 꼭 이 난계법과 일료인 실험에는 처리라는 말로 나와요. 처리가 뭐야? 이렇게 되는데 처리는 그냥 레벨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리는 뭐냐 하면 모수요인의 수준을 얘기해요. 모수요인별 수준의 반복수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자체가 결국은 블록이 되는데 블록 내의 반복수가 동일하지 않으면 다른 블록과 환경을 균일하게 실험할 수가 없거든요. 즉 같은 실험들을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쪽수가 안 맞기 때문에 실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별 반복수가 일정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을 붙게 되고요. 그리고 결측치가 나오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환경 요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현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수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더 실험에 집어넣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이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별량 요인의 데이터의 구조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량 요인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요인은 두 개입니다. 일반적인 모수 A와 통상 별량을 B라고 합니다. 별량을 A, 모수를 B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얘는 BJ가 됩니다. 블록이 요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요인으로 구성되니까 결국은 이건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반복 없는 이요인 실험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복을 주지 않았으니까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U 플러스 AI 플러스 BJ 플러스 EIJ가 됩니다. 즉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AI는 기본적으로 0이고요. BJ는 0이 아니죠. 왜냐하면 B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요것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Y바 땡J. 옛날 책들에 보면 Y바 땡J를 구해놨는데요. 이거 안 구합니다. 이거 왜 안 구하냐면요. J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평균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별량 요인의 기대값은 뭐가 됩니까? 0이죠. 그럼 0이 기대값인데 무슨 평균을 구하겠습니까? 구해봐야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구하라고 하면 잘못된 건데 이런 시험 문제가 왕왕 나와요. 미치고 팔뚝 놓으시죠. 그렇게 나오면 진짜 그거는 시험 문제 다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평균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을 물어볼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별량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평균을 물어볼 게 모수 요인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이거밖에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만 평균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땡이 J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 묶어야 X, Y가 나올 거 아닙니까?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B는 땡 J니까 땡 바가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죠. 얘도 무조건 별량이니까 땡 바가 되는데요. 별량인 자는 안 죽어요. 변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두 개가 결국은 오차 분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거 자체가 뭐가 돼요? 평균은 모평균이기 때문에 기대값이니까 0이 돼버려요. 그렇지만 분산에는 남죠. 그러니까 밑변은 B의 밑변과 A의 밑변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유의하면 망하는 거죠. 분산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Y 바바는요. Y 바바가 되면 실험 망한 거죠. 뭐 유의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어쨌든 I도 땡땡이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땡 반대 A는 모수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얘는 있으나 마나한 값이 돼버려요. 근데 얘들은 그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죠. 별량이니까요. 예, 이와 같은 식으로 식이 수립이 됩니다. 즉 여기는 A바만 없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U 플러스 B바 플러스 E바바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시험 문제에 객관식 나온 게 이거예요. 코베리언스 B와 E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얘와 얘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독립적으로 발생하니까 분류가 돼 있죠. 독립적으로 발생 안 하면 이게 분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이니까 코베리언스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 확률 변수에도 배웠죠. 당연히 0이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구조식 따면 뭘 배워야 되나요? 분사분석법 배워야 되죠? 네. 분사분석법 안 배웁니다. 왜 안 배울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반복 없는 모수 모형 이온 실험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를 두 번 배울 필요 없으니까 안 하죠. 예, 그래서 바로 해석으로 스킵합니다. 제8강의 두 번째 주제는 분사분석 후의 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바로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산 분석을 했더니 별량 요인 B가 안 유의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박수를 짝짝짝 치는 거죠. 왜 박수를 짝짝짝 치냐 하면은 오차 분산 외에는 더 이상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고맙고 땡큐죠. 실험을 간단하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는 유의해야 됩니다. 얘가 유의하지 않으면 그건 망하는 거죠. 당연히 얘는 유의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일단 유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B가 유의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분석하느냐? 아,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이 자체에서 얘와 VE와 VA를 비교하는 VA 나누기 VE에 대한 분석법을 쓰는 게 아니고요. 먼저 얘를 얘에다 풀링합니다. 즉 군간 변동 B를 군내 변동 E에다 집어넣어서 일요인 실험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SSE-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SSB와 SSE가 플러스 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평균 분산, 평균 차이 검정할 때 자유도 A 플러스 자유도 B, 그 다음에 자유도 A VA 플러스 자유도 B VB다. 또는 SSA SSB다. 기억나시죠? 예,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곱합끼리 더합니다. 그리고 자유도끼리 더해요. 즉 자유도 B 플러스 자유도 E가 됩니다. 즉 M-1 플러스 L-1, M-1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M-1로 묶으면 LM-1이 됩니다. LM-1이 되면 일요인 실험의 자유도와 같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일요인 실험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MS-E-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SS-E-를 자유도 E-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V-는 SSB 플러스 SSE를 자유도 B 플러스 자유도 E로 계산한 값인데 F0가 다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VA 나누기 VE 다시. 즉 얘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나누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를 풀리한 값을 가지고 나누게 된다. 즉 이것이 일종의 두 개를 섞는 게 통계학에서는 평균법이었지만 분산분석에서는 이거를 풀링이라고 합니다. 네, 풀링에 대해서는 곧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유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유도는 자유도 A와 여기는 LM-1이 되죠. 그래서 F0.95의 자유도 A와 LM-1, 즉 자유도 E-를 가지고 기강력이 설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군간변동 B가 오차항에 풀린된 상태에서 최적해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최적해 추정은 당연히 이렇게 되죠. U 플러스 AI. 그럼 이것이 묶이니까 결국은 Y바 I 땡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은 TI 땡 나누기 M과 같은 역할을 갖고 오게 되죠.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실내 구간을 구하게 되면 Y바 I 땡 플러스 T1-2분의 알파에 수정된 자유도가 들어가고요. 루트 반복수는 당연히 M이 되겠죠. 그리고 V-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일요인 실험과 동일하게 실내 한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와 함께 B도 유의한 케이스예요. 이 경우가 되면 완전히 망한 케이스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오차 분산이 아주 복잡해지거든요. 일단 점추정치는 B는 유의해봐야 평균치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U 플러스 AI예요. B는요 0이죠. 기대값이 0이기 때문이에요.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평균치에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Y바 I 땡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차분산이에요. 오차분산을 보려면 먼저 구조식을 다시 써봐야 되는데요. YIJ는 어떻게 되죠? U 플러스 AI 플러스 BJ 플러스 EIJ인데 현재 구하고자 하는 것은 Y바 I 땡이거든요. 그러면 Y바 I 땡은 어떻게 됩니까? J를 평균 내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U 플러스 AI에 J가 평균을 바뀌어요. B바 플러스 E바 I 땡. 문제는 얘들이 안 죽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얘들은 살아남습니다. 자, 그러면 YI의 오차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y바의 오차 분산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값이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u 플러스 ai 플러스 b바 플러스 2바 i 땡이다. 자, 그러면 얘들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각각 독립이죠. 그러니까 코베리언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상수입니다. 상수. 상수의 분산은 뭐가 되나요? 기대값이 0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다 0으로 가요. AI가 왜 상수냐고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1이나 3이나. 그러면 어떤 값이니까 이건 상수죠. 그래서 어떤 값이니까 저건 당연히 모수 요인이니까 상수예요. 그래서 A바가 0인 거죠. 분산도 당연히 0이란 얘기죠. 얘들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건 어떻게 되냐? VB바 플러스 V2바 I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VB바. 시그마 B의 추정치겠죠. 반복수는요, I땡. 땡에 의해서 나온 거죠. 반복수가 M이네요. 얘는요, I땡. 반복수가 뭐죠? M이죠. M분의 시그마 B제곱. 땡만큼 들어간 거예요. 시그마 B제곱 플러스 M분의 시그마 E제곱. 자,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은 어떻게 구하냐는 건데, EV를 보셔야죠. EV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지금 VB예요. 이놈이거든요. 얘 구하는 거예요. 이게 VB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구하는 게 얘만 구하는 거죠. 이건 뭐겠어요? 이건 VE죠. 예. 그러니까 시그마 E 제곱은 VE, 즉 이 값을 넣으면 돼요. 이게 VE니까요. 여기 뭐가 됐어요? 이게 VB죠. 요 값이 VB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넣으면 되는데 이 값은 못 구하거든요. 이거 구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얘가 VE예요. 기억나시나요? 시그마 B 제곱은 별량인재 추정은 G 빼 리 땡 J L이죠. 이거 G 빼 리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LM분의 VB 마이너스 VE 플러스 M분의 VE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복잡한데 위에 쓸까요? 이것을 정리하면 LM으로 묶으니까 LM분의 VB 여기가 L이 곱해지겠죠. 플러스 L-1 VE가 됩니다. 이런 식이 나오죠. 예, 이것을 다시 쓰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LM분의 VB 플러스 자유도 A V 통반장 다 나옵니다. A, B, E 하나씩 다 나오죠. 이걸 뭐라고 외우냐면요. 얘가 별량인자 아니에요. 별량인자죠. 이게 별량인자를 갖고 있으면요. 별량요인 별 A의 자유도 자 오차 리 총쪽수 M분의 별자리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이 공식은요. 계산 문제로는 거의 출도가 안 되니까 신경 쓰실 거 없고요. 객관 시험에 나올 때는 공식만 묻거든요. 복잡한 게 답이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은 별자리, 총쪽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늘에 별이 꽉 찼습니다. 별자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G빼리와 별자리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용어를 익혀두세요. 그것이 만수무강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 가지고 평균치 실내 구간을 구해볼까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기대값 y바 i 땡 플러스 마이너스 t 실내 계수죠. 루트 v y바 i 땡입니다. 이대로 갖다 한번 같이 풀어보죠. y바 i 땡은 그냥 얘가 y바 i 땡이 나오겠죠. 뭐 통계라면 평균치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t 1-2분의 알파인데 이렇게 오차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 놈 다 오차잖아요. 그러니까 오차가 지금 한 개가 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량인자는 스타가 붙습니다. 별자리예요. 즉 넣어보죠. 뭐 별량인자 VB가 별량인자죠. 자 오차의 자유도 리 오차 분산 여기는 총쪽수 뭐 공식 끝난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보냐고요?
이 자유도가 굉장히 외우기가 어려워요. 세트웨이터의 간략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기억나시죠? 확률 변수에서 배웠던 거. 전체 제곱합 나누기 각자의 제곱합 나누기 자유도 기억나십니까? 그럼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유도는 전체의 제곱합 VB 플러스 L-1 VE의 전체 제곱합 각자의 제곱합 나누기 각자의 자유도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것도 계산해서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니까요. 그래도 한 10년에 한 번씩 공식은 물어봐요. 공식은 뭐냐? 복잡한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트웨이트법으로 푸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그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별량 요인이 유의하면 별량인자의 점추정치를 구하는 거죠. 즉 시그마 b제곱의 점추정치를 구하는 거. 이제 뭐 여기서 이걸 빼고 얘로 나눈다. 그건 아시겠죠? 근데 기억은 이렇게 하면 되죠. 땡 J네요. 별량인자는 지 거 빼기 오차 지 빼리 땡 J L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한 문제에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이렇게 쉬운 거나 확실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보장합니다. 이번에는 사례를 바탕으로 난개법 실험을 수행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기초다지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난개법 문제인데요. 보니까 분사분석표까지 다 좋네요. 실제로 분사분석표는 난개법이라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사실은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 이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뒷부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시험 문제를 제가 좀 응용시켜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뒤에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도 혹간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내용이 뭔가 정도는 알아달라는 뜻에서 일단 기초다지기 문제로 종합 설명을 할까 합니다. 앞에 이 분사분석 과정은 일반적인 모수모형 반복 없는 이요인 실험하고 똑같으니까 그 똑같은 걸 두 번 실습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비료 내종은요, 이거 모수요인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의 네 종류를 개발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개발한 종류를 테스트를 하는데 이 비료들이 전국에 그냥 대충 막 심어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토질의 차이도 있을 거고 기후의 차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각 지역을, 농장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지역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콩 실험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랜덤 돌려가면서 실험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수확되는 기간이 1년이라면 1년에 한 번 실험해야 될 것이고, 수확되는 기간이 3개월은 3개월에 한 번 실험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상당히 무식한 실험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랜덤을 안 돌릴 수도 없고 하니까, PC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농장을 각 지역에 세 군데를 고른다. 우리 같으면은 예를 들면 제주도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전라도에 하나 고르고, 충청도에 하나 고르고, 뭐 경상도 하나 고르고, 강원도 하나 고르고, 경기도 하나 골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각 지역별 하나 선택하게 되면 기후들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기후 각각에다가 전부 다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면 그 네 가지가 동시에 투입돼서 실험이 되니까 이 토양에 관계없이 모두 결과가 잘 나온 게 있으면 그게 유의한 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실험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안에서는 모두 실험이 일어났으니까 블록 내에서는 균일한 환경에서 실험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과 이것은 기본적으로 랜덤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각 층에서만 랜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층화 랜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요인 B의 오차 분산의 점추정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인 B의 점추정치를 구하라는 얘기는 시그마 B의 점추정치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예, G뺄이라고 그랬죠? G거에서 빼기 오차 나누기 땡 J 땡이니까 L이 됩니다.
자, L은 몇 개인가요? 여기가 3이니까 4개겠네요. 4개 실험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VB는 여기 나와 있죠. 249.083. V는 얼마인가요? 14.3056. 그러면 58.69444가 됩니다. 상당히 변동이 크네요. 그러니까 유의했겠죠. 만약에 이번에는 오차 분산 시그마 2 제곱의 그 점추정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냥 써주면 돼요. 14.3056. 왜냐하면 이 값이 V이기 때문이죠. 근데 시험 문제는 더 황당한 문제도 있어요. 오차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줘요. 그러면 여기에 루트를 씌워서 구해야 되죠. 진짜 함정 문제도 있으니까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최악의 문제인 거 아시겠죠? A도 유의하고 B도 유의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실내 구간을 한번 추정을 해보라고 합니다. 자, 우선 A의 점추정치를 구하려면 점추정치는 뭐 항상 구하는 게 이거 똑같아요. 우선 실험 결과에서 먼저 구해야 됩니다. A의 점추정치인데 망대 특성이라고 했어요. 큰 게 제일 좋은 거죠. A는 이건데 이 중에서 제일 큰 놈이 뭔가요? 예, 비료사겠죠. 그러니까 비료사가 가장 크니까 U 플러스 A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4가 제일 크니까 이거를 평균 내면 X바 4, 땡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합이 236입니다. 그러므로 236이 되죠. 반복수가 3이죠. 그러니까 78.66667이 되겠네요. 자, 일단 점추정치를 구하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평균치의 실내 구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치의 실내 구간을 구하려면 아이고 골치 아프네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y바 i 땡에 플러스 마이너스 t 루트 v y바 i 땡 이게 별자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별량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공식이 되겠죠. 자, 한번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결론적으로 이 추정치는 78.6666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t 0.975인데요. 문제는 자유도 스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차가 지금 두 놈 다 살아있거든요. 이놈도 오차고 이놈도 오차니까 얘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스타가 붙습니다. 그러면 루트 전체의 개수는 12개죠. 그 다음에 VB 별 VB가 249.083이네요. 그리고요 V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번엔 A도 하나 들어가야 되죠. A는 자유도 3 그리고 오차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별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차 분산은 14.3056. 자, 이걸 다 썼다 하더라도 먼저 얘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유도 스타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자, 자유도 스타는 구해볼까요? 먼저 전부 다 제곱 249.083 플러스 3 곱하기 14.3056의 제곱 그리고 이번에는 각자의 제곱 249.083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4.3056의 제곱 그리고 각각의 자유도를 나눠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B의 자유도 얼마죠? 예, 2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차죠. 예, 오차의 자유도는 6입니다. 그래서 오차의 자유도 6으로 나누면 2.72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건 구하면 되는데요. 일단 자유도가 2.72개 이런 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반올림합니다. 3개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 적용하는 자유도는 이 계산을 좀 구해서 대략적으로 정수를 바꿔야 되는데요. 3개다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값이 3이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t0.975의 3은 어떻게 되나요? 수표에서 3.182가 됩니다. 그러면 값은 78.66667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계산하면 15.69643이 됩니다. 예, 이와 같이 아무리 혼합 모형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평균치를 분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걸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이 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저거 자체는 재현성이 없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과 관계없이 얘가 강하냐, 결국은 목적이 그거겠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조 현장에서 이러한 형태로 분석하는 것은 뭐냐면은 과연 환경 요인이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걸 분석할 때 이 환경 요인을 포함해서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유의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을 방어하지 않으면 품질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질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것을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량 요인을 분석하는 목적은 관리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사실상 알기 위해서 분석을 한 것이고 이것처럼 계산을 통해서 신뢰 구간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어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하고 책 붙여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이런 게 왜 일어나는지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대응책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것은 모수요인과 마찬가지로 이 난개법 문제를 미니탭을 통해서 그래프로 본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클수록 좋다 그랬으니까 농장이 2일 때 제일 높았네요. 근데 이건 재현성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죠. 기본적으로 4번 비료가 가장 수확량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4번 비료인데요. 이 4번 비료는 정말 좋네요. 이것을 확인했으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2번 비료고 얘가 3번 비료거든요. 근데 이 2번 비료는 낮게 있다가 2에서만 굉장히 높게 올라갔네요. 물론 이거에 영향은 안 줬기 때문에 얘보다는 수확량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걸 쓰면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때는 얘가 최적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은 어떤 농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것이 모수요인인데 모수요인이라면은 이거 굉장하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굉장히 다른 게 더 효과적이니까 이런 기후에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조사해서 종자를 개량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은 어떤 특정이랑 교요장이 있다는 얘기인데 현재 지금 종자가 나온 상태를 봐서 약간의 토양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료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그래프죠. 기업 활동에서 품질은 생존의 핵심 하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품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때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와 실험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올바른 표준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홍범 파이팅!